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입니다. 중개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입니다. 등록 한 번밖에 안 되고 사무소도 하나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사무소를 여러 개 차릴 수 있다고 하면 결국은 빌려주게 되잖아요. 지금 연수교육 해보니까 13회 때 합격해가지고 광주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인데 진짜 성공하신 분인데 중개사무소가 5개 있다더라고요. 4개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세 준 거예요. 다른 중개업소에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냥 임대인으로 세 주는 거야 되죠. 개업공개사한테 월세 받으면서. 그럼 그 임대업 해도 상관없잖아요. 중개업 하면서 임대업 해도. 예? 5개 한다니까 좀 말이 그렇네. 아니 5개 한다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5개 다 운영하냐 그런 게 아니고 4개는 세 줬다 이러더라고. 그냥 다른 개공. 예. 옛날에 그분이 돈 번 거는 옛날에 이 강주 같은 데는 아파트 분양하면은 그 상가 같은 거는 통매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20억 30억에게 통으로 한 사람이 다 사가지고 다시 그 사람이 또 수분양을 하고 분양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하나 그런 식으로 해서 통매매 하나 이걸 중개하면은 그냥 그 분양받은 사람이 그 중개보수로 그냥 상가 하나씩 주고 이렇게 해가 상가가 5개라고 그래서 이제 중개업소를 5개 운영한다고요.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어. 근데 요즘은 보통 뭐 공개 입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광주 여기는 좀 특수해요. 보면 대단지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산골짜기마다 아파트가 하나씩 있어요. 보면 광주 여기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이 안 되잖아요. 상수원 보호구역, 뭐 수변구역 이런 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도 그분이 물론 본인이 그러더라고. 13회 때 그 당시에 500만 원 보증금 500만 원에 살았대요. 집에. 근데 지금은 집도 여러 개 있고 중개사무소도 여러 개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집도 뭐 동백에 40몇 평 분양받았다가 지금 동백 사나 물어보니까 광주로 다시 이사 왔다더라고요. 광주도 지금 비싼 데 많더라고. 광주역 근처에 옛날 제가 살 때는 그 논바닥이었는데 지금은 뭐 이 편한 세상하고 뭐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 여러분들도 20년 후에는 건물주가 되어 있을 거라고요.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그건 알 수 없죠. 살아있을지 죽을지. 그분은 그때 30대였어요. 30대. 지금 그 되게 어린 줄 알았더만 지금 몇 살인지 물어보니까 50이 넘었더라고요. 68년생이라더라고. 그러면은 지금 벌써 한 50대 후반이 됐죠. 그 당시 30대였는데 13회 때. 자, 중개사무소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합니다. 이천에 등록했으면 사무소 이천에 둬야 돼요. 여주에 두려면 여주에 등록해야 된다고요. 관할구역 안에 한 개만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 회사, 법인이 회사죠. 회사는 분사무소가 지사, 지점 개념을 우리는 분사무소라고 합니다.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본사와 분사무소가 같은 시군구에는 있을 수 없죠.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하니까요. 그 다음에 소위 뜻다방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암기 프린터 4번에 있는데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4본, 보정설정 증명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3가지를 제출해야 됩니다. 책임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4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것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핵심 정리인데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그러나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암기 프린트 4번에 세 번째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분사무소 업무정지, 휴업신고, 폐업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해당 관청입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다면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죠. 주택인 경우. 그리고 암기 프린트 4번 맨 밑에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하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 7일 이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해야 된다. X. 7일 이내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통보하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교부가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교부하고 통보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자격증 사본 제출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제출해야 된다. X.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이전 신고를 하는 때에 그 사무소 건물주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시험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건물주가 아니라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공동사무소, 옛날에는 합동사무소라고 불렀죠. 그래서 건물주 X,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 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 사용 불가능이고요. 자, 다음은 사무소 이전입니다. 사무소 이전, 이사 가니까 사무소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옮기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등록도 이사 가고 나서 전입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전출신고하고 나서 2주 안에 전입신고하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모르죠 그런 거? 전입신고. 주민등록 초본 때 보면 이사 갔던 거 다 나와요. 기록. 제가 52번 이사 갔더라고요. 그 52번 중에는 지번이 바뀌어가지고 통반 바뀌고 이래가지고 행정 절차에 의해서 이사 간 것처럼 돼 있는 것도 많아요. 주소 옮긴 것도 많은데 실제 이사한 게 한 20번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이전 전 X,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신고할 때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 2가지, 송부해야 되는 서류 3가지가 있는데 암기 프린터 18번에 보면 맨 밑에 있잖아요. 18번 암기 프린트 18번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등록증,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2개를 첨부해야 되고요.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3가지입니다.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3가지 여기 있네.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된다. 기출문제에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와 송부해야 되는 서류 종류가 같다. X로 출제됐습니다.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3가지,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2가지죠. 그래서 종류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된다. 이 사무소 이전 신고하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일 이내 이전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우리 주민등록도 옮기면 이전 후 그 동주민센터에서 이전 전 동주민센터에 인감 이런 거 관련 서류 다 송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10일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자, 사무소 이전 신고인데요.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칙 등록증 재교부 예외적으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원칙은 재교부인데 예외적으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관할구역 안에서.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무조건 재교부죠. 이전 신고를 하면 처리기한은 7일입니다. 처리기간. 기한을 뭐 거의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적합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등록관청은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재교부하는데 며칠 이내에 재교부한다고요? 7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단 관할구역 안에서는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7일이라는 건 암기 프린트 39번에 12번에 있네요. 39번에 암기 프린트 12번. 이전 신고는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하고 10일 이내 하면 처리기한은 또는 처리기간은 7일이라고요. 그럼 왜 7일이냐 하면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제보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일입니다. 7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등록 처분도 7일 이내, 이전 신고했을 때 처리 기간도 7일 이내,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교부도 7일 이내. 다 결격 사유, 책임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필요한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할 수 있도록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하고 있죠. 그래서 부칙개공도 전국 어디로든지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지역은 그 사무소가 있는 시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만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부칙개공이 경기도에 있다가 사무소를 서울로 옮기면 서울에 있는 것만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고요? 인천으로 옮겼으면 인천에 있는 것만 가능하고요. 제주도로 옮겼으면 제주도에 있는 것만 가능하다고요. 요거는 시험에 최근 15년간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이 부칙을 잘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본문에 있는 게 아니라 부칙에 있으니까 잘 찾지를 못해가지고 시험에 거의 안 나왔습니다. 부칙개공은 암기 프린트는 24번에 있어요. 암기 프린트 24번에 맨 밑에서 두 번째 별표 업무지역 해가지고 법인, 공인중개사인, 객공개사는 전국이고 부칙개공은 시도라고 돼 있잖아요. 시도. 그 부칙개공은 경기도에 있으면 경기도 것만 가능하다고요. 서울로 옮기면 서울 것만 가능하고요. 자, 여기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부칙개공도 어디로든지 이전은 가능하다고. 이전하면 이전 후 이전 후 그 행정구역인 시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요. 이전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 안 하면. 자, 다음은 휴폐업입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모두 사전 신고입니다. 요약집은 39페이지입니다. 3개월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합니다. 단 등록 후 3개월 안에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폐업,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변경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모두 사전 신고입니다. 휴업은 3개월 초과하는 경우만 신고합니다. 암기 프린트 43번에 동그라미 1번, 43번에 동그라미 1번. 3개월 초과하는 경우만 신고합니다. 시험에 그래서
2개월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됩니다. 3개월, 딱 3개월만 휴업하는 경우도 신고 안 해도 되죠.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해야 됩니다. 3개월 초과 하는 경우에만 신고해야 된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 모두 사전 신고입니다. 휴업을 한번 하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고 한 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다고요. 최대. 그러나 예외적으로 질병, 징집, 치약, 임신, 출산 그 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도 있다. 군대 가는 경우,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임신, 출산하는 경우, 학교 때문에 치약 이런 경우는 학교 가는 경우는 6개월 초과할 수도 있다. 근데 뭐 공직 취임 이런 거 시장 취임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명문 규정은 없어요. 직접 공법 같은 데는 그런 게 있는데 공직 취임 이런 거 없다고요. 대통령 되면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다 이런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명문 규정은 요것밖에 없어. 4개. 질병, 징집, 치약, 임신, 출산. 임신 또는 출산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자, 재개도 미리 재개 신고를 하는데요. 휴업, 폐업할 때는 등록증 원본을 반납했습니다. 휴폐업은 등록증 원본을 반납했기 때문에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고 즉시입니다. 오직 공인중개사법의 즉시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체 없이입니다. 암기 프린터 51번에 27, 28 암기 프린터 27, 28, 29, 30 51번에 27, 28, 29, 30 4개 휴폐업은 등록증 원본을 반납한다고요?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근데 재개 변경신고는 이미 반납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반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방문신고도 가능하지만 전자문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6월 초과 무단 휴업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3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6개월 이하 업무정지하고 뭐가 더 타격이 커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6개월 동안 문 닫아놓고 월세 계속 내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과태료 100만 원 내는 게 훨씬 더 가벼운 벌이라고요. 자,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휴업,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 폐업 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휴,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5항에 따라 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3번 휴업 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 X, 휴업 폐업은 불가능하다 했죠. 방문 신고만 가능해요.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그럼 1번, 2번 이거는 뭐냐 하면 1번, 2번은 아직 1번, 2번은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또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즉 사업자 등록, 중개업을 폐업하면 사업자 등록도 폐업해야 되잖아요. 그럼 두 군데 다 갈 필요 없고 그냥 등록관청이나 세무서나 둘 중에 한 군데 가가지고 두 개를 다 할 수 있다고. 휴업도 그렇고 폐업도 그렇고 다 전부 다. 그럼 현실적으로 어디 가는 게 바람직하겠어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폐업을 여러 번 해봤는데 해보니까 등록관청에는 폐업하려고 줄 서가지고 기다린 사람 없어요. 지금 제가 광주시가 약 1000명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천에는 한 5, 600명, 제 추정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5, 600명 정도 돼요. 5, 600명 되는 사람이 매일 폐업하러 오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매일 한 명도 안 온다고요.
600명인데 매일 한 명씩 폐업해버리면 1년 지나면 뭐 거의 다 폐업하잖아요. 그러니까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휴업, 폐업. 근데 세무서는 가니까 이게 폐업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거 뭐 다른 것까지 다 번호표 뽑아가지고 기다려야 되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세무서 안 가고 그냥 등록관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도 같이 폐업해버려도 된다. 그러면 공무원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류 주고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은 없어요. 1번, 2번이. 그래서 아마 별로 안 들어본 것 같잖아요. 느낌이.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저도 말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자, 개업공개사 등의 검증이 암기 프린트는 11번에 있습니다. 요약집은 42페이지에 있고요. 시험에 역시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냥 요약집 11번 보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요약집이 아니라 암기 프린트. 시험 볼 때는 암기 프린트 이거 들고 들어가야 돼요. 책 한 권 다 가져갈 수도 없잖아요. 자, 개업공개사 등의 검증이니까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개사, 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도 안 되죠. 제가 연수교육을 해보니까 이 개업공개사 등에는 직접거래, 배우자, 애인, 실장 명의로 하는 거 돼요 안 돼요 물어보니까 배우자 안 됩니다. 거의 99%가 배우자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다른 학원에서 선생님이 배우자 안 된다고 했대요. 근데 그 잘못 들어서 그래. 배우자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배우자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닙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검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개업공개사 등이 개업공개사 등이 우리 암기 프린트 그 31번에 맨 밑에 첫 번째 까만 별표에 있고 법 제10조 법 제10조 2항에 있는데요. 개업공개사 등이란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 10조 2항에. 배우자는 들어가 있지 않는다고. 개업공개사 등에. 그 배우자 명의로 거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단 판례가 모든 자금집행 등은 개업공개사가 하면서 오로지 직접 거래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했다면 경제공동체로서 직접거래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례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 하면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죠.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돼 있는 거 중개해도 된다고 개업공개사가 원칙적으로는. 자, 개업공개사 등이고요. 등. 보조원도 해당됩니다. 이런 검증일을 하면 1번부터 9번까지는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임등치, 상등치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강사들에 따라서.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고요. 소공의 경우에는 자격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깊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문제를 만약에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개업공개사의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답이 뭡니까?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요. 매매를 업으로 하다가. 그러면 등록관청은 등록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답은 해야 된다가 답입니다. 징역 1년 선고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지문을 그냥 단순히 있는 그대로 봐야 돼. 징역 1년 받았다는 하면 취소해야 되지. 아니 취소할 수 있다 하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징역 1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니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지문에 징역 1년 선고받았다 이런 말 없이 그냥 금지행위를 했다 또는 중개상물 매매를 업으로 했다 이렇게만 하면 거기까지만 생각해야 된다고. 징역 벌금 받은 것까지 생각하면 앞으로 받을 예정인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금지행위 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거지. 금지행위 해가지고 유죄가 확정되면 그때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취소해야 된다고요. 매무수거 이 4개는 1년에 1,000만 원, 관직상투, 시공시 여기 6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맨 마지막에 누구든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죠. 누구든지를 업무정지, 자격정지, 자의 취소 대상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분요에 입주자 커뮤니티 이런 거 저도 지금 분양받아 놓은 게 있는데 입주자 커뮤니티에서 아파트 이름 바꾸자
해가지고 90 몇 프로 동의해가지고 이름 그것도 미리 동의하면 80% 이상 동의하면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이름도 바꿀 수 있나 봐요. 아파트 이름. 뭐 이름 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옛날에는 영어 길게 해가지고 뭐 영어 뭐 포레스터 뭐 이런 거 어반도 요즘 많이 넣더라고. 어반이 무슨 뜻이에요? 어반 도시죠. 도시 어반이라는 말이. 어반 뭐 이런 거 요즘은 또 힐스테이트, 레미안 이런 거에서 더 고급 레미안도 더 고급 선은 원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원밸리 뭐 이런 거 원이 더 최고급 브랜드더라고요. 힐스테이트도 더 H인가 뭐 이게 최고급 브랜드더라고. 힐스테이트보다 더 고급 브랜드가. 어쨌든 그런 이름을 넣으면 또 뭐 여기 생긴 무슨 역 이름 넣으면 더 가치가 높아지나 봐요. 어쨌든 입주자 커뮤니티 이런 사람들이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우리 아파트도 10억을 올려라 매물. 옆에 아파트는 10억인데 왜 우리는 5억이라고 올려놨냐 매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업공개산 너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도 5억을 올려놓으면 이제 우리 아파트에서는 분유에 이야기해가지고 거래 안 하겠다, 안 찾아오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라는 게 금쟁이고요. 그럼 개업공개사 또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은 개업공개사 그럼 매매 중개는 안 됩니까? 매매 중개하는 거는 매매업이 아니라 매매 중개업이잖아요. 매매 중개업은 가능하고 남을 소개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샀다 팔았다 집 장사하는 건 안 된다고요. 안 되도록 하는 이유는 그 거래 상대방이 불척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개업공개사는 그 지역의 시세를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살 때는 싸게 사고 팔 때는 비싸게 되팔아서 그 차익을 편취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이 불척의 피해를 입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라는 건 금지합니다. 중개 상물이 아닌 건축 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가능합니다. 시험에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건축 자재 매매업 해도 됩니다. 문구점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구점, 문방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개업 하면서. 교환업, 임대업은 X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교환업, 임대업은 X라는 말은 개업공개사 등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금지행위가 지금 금지행위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금지행위가 할 수 없는 거죠. X 이 말은 금지행위 X 아니다 이 말이라고요. 그렇죠. 금지행위가 아니니까 해도 된다고. 임대업이나 교환업은. 아까 제가 5개 중개사무소 5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5개를. 그럼 4개는 임대해놨다고. 그럼 임대업이잖아요. 해도 되죠. 교환업도 해도 되고 매매업만 안 됩니다. 매매업. 그 중개업 하면서 뭐 하냐 물어보니까 휴일날은 골프 치러 다닌다더라. 골프 치러 가는 게 뭐 재미있어 가는 게 아니라 손님 만나려면 골프 치고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 토지 같은 거 이런 거 하려면은 그렇게 하는 게 좋다더라고요. 이천, 여주 이런 데는 토지를 많이 하나 보더라고요. 그 이제 제가 그 연수교육 해보니까 저도 많이 배우죠. 그 현업에 하는 분들한테 저도 물어보죠. 또 어떻게 하는지. 이게 토지 하면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게 도로가 분쟁이 많이 생긴대요. 사도, 현황도로 뭐 이런 말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현황도로인 경우는 실제 우리 뭐라고 돼 있어요? 건축법에 보면은 대지는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도로란 고시된 도로를 말해요. 지적도나 이런 데 도로로 표시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가보니까 현황이 도로는 실제 있어요. 그게 현황도로잖아요. 그런 경우는 거기에 인허가 받으려면 그 도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그럼 미리 그래 해놨는데 승낙해 주겠어 안 해주겠어요? 거의 안 해주고요. 해준다 하더라도 돈 많이 달라 하고 또 매년 사용료 달라 하고 미친데 미쳐. 그래 해놓고 나면 꼭 개발은 해야 되고 이러면 골 아프겠죠? 그런 거. 또 아까 그 사무소 5개 건물 가지고 있는 분 도로 6m 도로라고 적어주는데 실제 4m밖에 안 된대. 그 사람 땅 바로 앞에까지는 6m가 맞는데 그 사람 땅 바로 옆에는 또 4m래요. 그래가지고 4억 물어내라고 소송 제기당했대요. 그 소송해가지고
손해배상은 안 해줘도 되는 걸로 변호사비만 550만 원 줬다더라고. 부가가치세 10%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적어줘야 된다고. 적어주려면 도로. 다른 그 또 어떤 분은 보니까 개발 부담금, 대규모로 개발하면 개발 부담금 내는 게 있잖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근데 보면 개발 부담금 있죠. 주택법에도 있고. 개발 부담금이 있는데 개발 부담금은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납부하는 거예요. 그 개발 이익이 생기는 경우 25% 부과하거든요. 정상적인 그 지가 차액 상승분을 뺀 나머지 1억 이익이 남았으면 그 25% 2,500만 원 개발 부담금 내야 된다고요. 지목 변경 등을 수반하는 경우. 근데 개업공개사가 개발 부담금 매수인 내야 된다 이걸 안 적었다고 개업공개사한테 물어내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들어왔대요. 그럼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판례는. 다만 민원을 넣으면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을 제대로 안 했다 하면은 과태료 받을 개연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 판례가 그런 게 있다고. 세금을 취득세 100만 원 나온다고 했는데 취득세가 고급 주택하고 뭐 시골에 그 주택하고 다르잖아요. 세율이. 그 세금 100만 원 나온다고 했는데 1,100만 원 나왔어요. 1,000만 원이 더 나왔다고. 개업공개사가 100만 원만 내면 된다. 취득세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인 설명서에 적혀져 있잖아요. 세율도 적잖아요. 1%라고 적어놨어. 근데 고급 주택이어가지고 세금이 1,000만 원이 더 나왔다고요. 대법원까지 간 판례가 있어요. 개업공개사한테 세금 그 설명 잘못한 거 책임지라고. 근데 대법원 판례는 책임이 없다. 개업공개사에게. 왜? 세금이라는 거는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거지. 개업공개사가 세금이 100만 원이라고 했다고 100만 원 부과되고 1,100만 원이라고 했다고 1,100만 원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세금을 물어내야 될 책임은 없다. 다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확인 설명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은 그건 민원 제기되면 될 수도 있다. 그건 변론으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세금을 만약에 1,100만 원이라고 했으면 그 매매 결정에 있어서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 약간 유동적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적게 말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확인 설명 잘못한 걸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부과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판례가.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모르고 하는 것은 검증이 아니죠.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금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 돈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물건 받아도 안 됩니다. 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고 컨설팅 수수료 받아도 되고요. 분양 대행 수수료 받아도 됩니다. 권리금 알선하고 많이 받는 것은 여기에 해당 안 됩니다.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만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했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민법에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전부 무효다 X.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법정보수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약속했으면 900만 원만 무효이다. 가격을 속이는 것도 거짓된 은행에 해당된다. 이게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분양 관련 증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철거민 증서,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토권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이런 걸 중개하면 주택법에서 또 이렇게 불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걸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택법에서도 청약통장 거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건 안 되는데 일방 대리는 가능하다. 일방 대리 X 이거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금쟁이가 아니니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등이 되겠고요. 단체 구성은 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 왕따시키는 것, 비회원업소와 공동중개 못하게 왕따시키는 것,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기출문제 지문들입니다.
지자체 조례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잘못해가지고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처벌받냐고 안 받냐고요.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진 않죠. 모르고 계산 잘못해가지고 더 받아도 처벌받는다고요.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1번 지자체 조례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초과해서 받아도 위반 아니다 했는데 위반이다. 금쟁이다. 자, 그 다음에 직접 거래하면 안 되는데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 거래 아니다. 그래서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X 해당 안 하니까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아까 임대업은 해도 된다 했는데 임대업을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찾아온 손님한테 나 임대업자니까 내 건물 들어와라 이건 안 된다고.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손님 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직접 거래하면 1년에 1,000만 원이 아니라 3년에 3,000만 원 기출문제 지문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3년에 3,000만 원이잖아요. 1년에 1,000만 원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단체 구성은 2회의자와 공동중개 제한 3년에 3,000만 원, 매무수거 1년에 1,000만 원, 관직상투 시공시 3년에 3,000만 원.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다. 자, 그 다음에 요약집 44페이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절차입니다. 원래 신고센터는 국토부 장관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위탁받은 신고센터는 운영을 하려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신고인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를 접수받고요. 접수받고 나면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완료 통보를 해야 됩니다. 10일 이내 통보입니다. 요약집 44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그 통보받으면 신고센터는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에게 직전달의 신고 접수 처리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매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45페이지 요약집 그 동그라미 6번에 있죠. 동그라미 6번 위에서 한 15번째 줄에 10일 숫자 이런 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 신고센터는 사건 처리를 자기 마음대로 종결할 수 없습니다. 종결하려면 그 45페이지 요약집 맨 위에서 5번째 줄에 동그라미 3번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반드시.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 승인 밑줄 치시고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 종결을. 지금 우리 보면 경찰은 수사 종결권이 없잖아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수사 종결을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다 있죠.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데는 검사는 기소권만 있습니다.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둘 다 있다고요. 그래서 사건 처리 자기 마음대로 종결 못하고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사건 처리 종결할 수 있다. 어떤 경우 기억 요약집 45페이지입니다.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그 다음에 니은 신고인이 보완하라고 했는데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디귿에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를 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리얼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도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자, 핵심 정리 신고센터는 매월
15일까지가 아니라 며칠이라고 했어요? 10일. 10일은 암기 프린트는 몇 번에 있어요? 암기 프린트는 40번에 11번 12번 40번에 12번에 있죠. 맨 밑에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10일 15일 X.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 한국부동산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X.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요약집 45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요약집은 47페이지, 암기 프린터는 9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9번.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정 서식은 없기 때문에 문방구에 사다 써도 됩니다. 단 9가지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개업공개사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는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9가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암기 프린트 9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9번하고 요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그 암기 프린트 9번은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입니다. 계약금 할 때 그 밖의 약정이 5번에 있죠. 인물계약금. 그 암기 프린트 9번에는 5번에 있는데요. 5번에 5번이 아니고 4번에 있네. 그 밖의 약정사항이 4번에 있는데 지금 칠판에는 9번에 있다고요. 순서가 지금 바뀌어서 헷갈릴 수 있어요. 암기 프린트대로 하세요. 9번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시험에 나온 걸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확인설 계약서에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된다. X죠. 공법상 이용제한 이런 거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하고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구분해야 된다고요. 즉 암기 프린터 5번, 6번, 9번, 13번 요 4개 암기하면 2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5번이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암기 프린터 6번이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암기 프린터 9번이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암기 프린터 13번이 실거래 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 요 4가지 암기 꼭 해야 된다고요.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9가지. 자,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협회가 표준서식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협회가 시도지사가 X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지금 권장하는 서식이 없습니다. 만약 서식이 있다 하더라도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은 없겠죠. 그 다음에 계약서는 5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단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따로 보존할 필요 없다. 종이계약서를. 3번 중개보조원이 개업공개사와 함께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 할 의무는 없다. 해도 위반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장님이 된다면 보조원도 도장을 찍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야 나중에 보조원이 잘못했으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보조원이 함께 도장 찍는 건 위반은 아니다. 물론 보조원이 도장 찍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9가지가 있었는데요. 설명해야 될 내용. 이 9가지 중에서 확인 설명은 해야 되지만 전속중개계약 시 암기 프린트 5번에 있는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아닌 것이 뭐가 있어요. 중개보수 산출 내역, 요거는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바닥면의 상태도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요것도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시험에 기출문제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과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으로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출제됐다고요. 지금 여기 4가지는 확인 설명은 해야 되지만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요. 나머지는 다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시 추가로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요게 올해 7월, 이달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요건 주택임대차 시 추가로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 내역, 이게 암기 프린터는 지금 6번에 요게 적혀져 있죠. 6번에 있습니다. 6번의 밑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이 정보 제시 의무가 2가지가 있어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 그리고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이 2가지가 정보 제시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에 관한 사항, 서울은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5,500만 원, 2천의 경우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0만 원 최우선 면제받는다, 이런 거 설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전입세대 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저는 동주민센터에 가서 이거 전입세대 확인서 하고 정보 제공 요청서 2개 해봤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하고 떼봤어요, 직접. 여러분들도 한번 떼보시는 게 좋아요. 시험 볼 때까지 시간 없으면 시험 보고 나서라도 꼭 한번 떼봐야 되겠죠. 손님한테 직접 해보고 설명하는 거하고 모르고 설명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연수교육을 해보니까 어떤 교육공개사님이 LH 전세 임대주택을 중개하려고 하니까 LH에서 5년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떼오라고 하는데 강사님이 좀 그 LH에 건의해가지고 좀 간편하게 5년까지 뭐 필요합니까? 간편하게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5년께 뭐 서류가 많은 게 아니라 한 장에 다 나와요, 그냥. 이게 2014년 1월 1일 이후 끝만 나오더라고요. 2013년까지는 확정일자 2장만 찍어줬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차임이 얼마인지 이런 게 안 적혀 있어요. 2014년 1월 1일부터 10년 거 다 떼주더라고, 아무 말 안 하면. 5년 거 해봐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면 확정일자 받은 거는 옛날에 지금 안 살고 있는 사람 것도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확정일자 받은 거는. 근데 전입세대 확인서, 이거는 지금 전입신고되어 있는 사람만 나와요. 그 전입세대 확인서 요거는 주인이 직접 살고 세입자가 없는 경우는 필요 없다고 돼 있어요. 확인설명서 기재 요령에.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개사물이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 보통 일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인 경우는 세입자가 내야 되잖아요. 보증보험 가입하려면. 근데 민간임대주택은 주인이 75% 내고 세입자가 25% 내요. 그런 걸 설명해 줘야 된다고. 세입자는 또 자기가 다 돈 내야 되는 줄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약집 52페이지에 있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과 52페이지 맞아요? 있어요.
확인, 설명하는 것과 설명서 작성, 교부하는 게 다릅니다. 자, 확인 설명은 언제 해야 돼요? 확인 설명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했다는 것은 미리 할 필요 없죠. 손님 오자마자 계약도 하기 전에 내가 손해 입히면 2억까지는 공제금 줍니다, 이런 소리는 안 해도 된다고. 그건 계약 성립되면 하는 거죠. 근데 중개상물 확인 설명은 도배가 깨끗합니다, 은행 융자가 얼마입니다, 이거는 계약하기 전에 미리 해야 된다고. 설명은 설명서 작성은 중개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 설명서 작성하고요.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되고, 설명서 교부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이나 확인 설명서 작성은 원칙은 개업공개사가 하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위반 시 제재입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개공은 500만 원 이하가 되려 소공은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개업공개사는 업무 정지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교부,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당해물을 수행하면서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다면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시험에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되면서 또한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도 물었다고요. 업무 정지 사유면서 또한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거,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거, 인장 등록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업무 정지, 자격 정지 모두 다 해당되는 것들이죠. 확인 설명에 대해서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핵심 정리인데요. 확인 설명서 5년 보존해야 된다. X.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죠.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 5년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죠.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다 해서 X입니다.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고요.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된다. 하거나 해서 X입니다. 설명도 하고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된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자, 개시 의무입니다. 요약집 53페이지. 암기 프린트에는 없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니까. 등수사보자 5개 계셔야 됩니다. 등수사보자, 등록정, 수, 중개보수, 요일표, 등수사보자, 사업자 등록정, 보정설정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등수사보자.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한 이유는 간이가세 사업자는 4%, 일반 가세 사업자는 10% 받을 수. 지금 뭐 보니까 또 간이가세 사업자가 일반 가세 사업자가 8,800만 원인가 넘는데 또 4,800에서 8,800까지는 또 하나 단계 또 생겼다. 그것도 10% 받을 수 있다던데 부가가치세. 네. 그럼 10%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4,800 넘으면 다 일반 가세 사업자인데 그걸 좀 올려줬잖아요. 8,800까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있고 그러다가. 예, 지금은 대체로 중개업소에 부가가치세를 받는 분위기더라고. 옛날에는 거의 안 받았. 요즘 받죠 거의. 요즘은 아예 뭐 그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요일표도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요즘은 받아야 대체로. 근데 옛날에 제가 할 때는 거의 안 받는 분위기에서 다른 중개업소 안 받는데 저 혼자 달라니까
야, 너 외계 불나는데 다른 데는 달라 소리 안 하는데 왜 달라 하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거 받아도 부가가치세 또 내야 되잖아요. 개업공개사는 어차피. 예, 없는데 원본이죠. 엄밀히 따지면 사본이라고 하면 X.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법조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이거든요. 아무 말 없으면 그 원본이에요. 이것도 원본인데 원본이란 말이 없을 뿐이에요. 원래 등록증하고 자격증도 원본이란 말이 없었어요. 원래는 원본이란 말이 없어도 당연히 해석상 그는 원본이에요. 근데 왜 원본이라는 말이 들어갔냐면 이거 스캔 떠가지고 그냥 칼라로 복사해가지고 게시했던 게 적발됐어요. 나머지 자격증 걸고 한 사람이 나중에 그만두고 나올 때 그 사장한테 말하고 떼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아예 안 나가버리고 폐업 신고해버리려고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자격증 걸고 동업 형태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걸 때 원본을 갖다 건 게 아니라 코팅에 그거 칼라 복사해가지고 갖다 걸어놨었다고. 그래놓고 사장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냥 폐업 신고해버리고 자격증 떼지도 않고 그대로 놔놓고 지금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업하고 있는데 해가지고 민원 넣었어요. 그 나가 조사해보니까 그 자격증 그 돈 투자한 사람은 자격증 뺀 것도 몰랐잖아요. 그 자격증 걸어놓은 사람이 모르고 가다가 무등록 중개업자로 벌금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원본이라는 말이 신설됐어요. 이게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사업자 등록증은 아직 사업자 등록증 복사해서 붙여놓은 사람이 적발 안 돼가지고 그냥 사업자 등록증이라고만 돼 있지만 이게 법제 11 시행령 11조에 따른 거니까 사본이 하면 안 되겠죠. 논리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근데 시험에는 원본이냐 사본이냐 묻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할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사본은 아닙니다. 원본입니다. 그 원본이 맞을 텐데. 예, 예. 예, 그 취지가 그래서 그래요. 아무 말 없으면 우리가 농담이다, 거짓말이다 이런 말 안 하면 그건 진짜예요. 어떤 사람 말할 때마다 진짜다, 이번에 진짜다 이 말은 이때까지 한 거는 그럼 다 가짜라는 이야기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하면 그게 진짜예요. 가짜면 사본은 사본이라는 말을 해야 되고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 안 해도 원본이라고 그게 굳이 해석하자면 개시험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보존해야 되는 거 이거 암기 프린터 46번에 3년 보존하는 거 있고요. 5년 보존은 41번에 있는데요.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이죠. 그래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인데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5년 보존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된다고요. 암기 프린터 46번에 7번, 8번에 있고요. 5년 보존은 암기 프린터 41번에 3번, 4번, 5번, 6번에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되지만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중개 보수는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없어요. 영수증. 그럼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수 받으면 영수증 교부해요 안 해요? 하죠. 하는데 그게 법정서식이 아니라는 이야기. 옛날에는 법정서식을 교부해야 되는데 지금은 법정서식이 아니니까 뭐 매출 전표처럼 조그만한 거 교부하잖아요. 법정서식은 다 크게 돼 있죠. B5 용지로. 법에 정해진 서식은 없다고요. 단 뭐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에 의해서 또 현금 영수증도 발행해야 되죠. 그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영수증을 교부하라는 말은. 다른 법에 의해서 현금 영수증 교부 이거는 다른 법에 있다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없다는 말을 굳이 해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있었다고요. 일반 중개계약서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의 약정이지만 일반 중개계약서 보존 의무는 없다.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된다. 보존할 의무는 다 없는 이유가 왜 없어요? 중개보수 영수증 보존할 의무가 없는 게 지금은 확인설명서에 다 찍혀 있잖아요.
그 확인 설명서를 보존하니까 결국은 사실은 중개보수 영수증을 보존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요거 시험에 지금 정부에서는 광고 이게 지금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그래서 표시 광고 모니터링 기관이 있어가지고 매물 허위 매물 올린 거 이거 집중적으로 단속해가지고 지금 과태료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험에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 반드시 나온다. 암기 프린터는 25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25번. 이게 다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또 자료를 더 하나 만들어주면 너무 막 자료만 많을까봐 그냥 있는 자료 가지고, 원래 이게 특강이라는 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계속 출제되는 거는 이때까지 계속 했던 말 또 하는 거지 신선하고 충격적인 걸 하는 건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암기 프린트 25번에 두 번째 가만별표에 표시 광고 성명 소연 등이라고 돼 있죠. 성명 소연 등, 성명 소연 등 여기 있네. 성명 소연 등, 성명 소연 등 5가지 필요적기 대상입니다. 옛날에 제가 중개업을 할 때 보면 그냥 상가 비어 있는데 임대문의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적혀 있었어요. 옛날 제가 할 때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해 보면은 100% 개업공개사더라고요. 그 개업공개사라고 써붙여 놓으면 제가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전화하니까 별로 기분 안 좋아해요. 공동중개 하자니까 할 말이 없어서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공동중개. 그러면 차라리 개업공개사라고 써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정부에서 이렇게 한 취지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면 등록번호 없잖아요. 광고 못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이게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게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됩니다.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여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아파트도 10억을 올리라. 옆에 아파트 10억인데 왜 우리는 5억 이렇게 해놨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딴 식으로 하면 우리 이용하지 않겠다. 우리 아파트에서는 이 사무소. 이런 식으로 해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하면, 무등록자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가짜 매물 올린 거, 거래 완료해가지고 올리는 거, 또 자기가 의뢰 받지도 않아 놓고 다른 중개업소 올리는 거 보고 따라서 올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단속 나오면 그 의뢰인 전화번호 주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전화번호 없잖아요. 다른 중개업소 올리는 거, 네이버 매물 이런 거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다른 중개업소 올리는 거. 왜? 제 친구도 많이 올렸더라고요. 왜 올렸냐 물어보니까 의뢰도 안 받아놓고, 많이 올리나야 손님들이 들어가서 검색해보면 매물 많은데 이게 잘 되는 줄 알고 전화 연락 온대요. 의뢰 받지도 않고 전화 연락 오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올린 사람 누가 올리는지 알잖아요. 개업공개사들은. 거기 전화해가 공동중개 하자 하면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올리면 안 된다고. 자기가 의뢰 받지도 않은 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표시가 누락된 경우입니다.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암기 프린트 25번 맨 밑에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보조원 이름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되니까 이게 반드시 벌칙에 대해서 시험에 한 문제는 나온다고. 이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 자,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는 성명, 소연 등 외에 5가지를 추가로 더 해야 된다. 소면 종가형, 소면 종가형.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는 좀 안 맞는데요. 어쨌든 중개대상물 소재지도
왜냐하면 그냥 유리창에 상가 비어있는 데 갖다 붙이면 그 비어있는 그 상가가 지금 매물 나오니까 위치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으로만 올려놓으면 여주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 이렇게 해놓으면 도대체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번까지도 공개를 해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지번 공개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번까지는 또 공개해야 된다. 인터넷으로 하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인터넷으로만 올려놓으면.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인 경우에는 총사방 개개 입주간 총사방 총사방 개개 입주간 8가지를 추가로 더 명시해야 된다. 총청수 암기 프린트 25번 맨 밑에 있습니다.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주차 가능 대수 관리비 입주 가능일 총사방 개개 입주간 사용승인 사용검사받은 날이지 건축 허가받은 날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 아닙니다. 착공한 날이 아니라 준공한 날 다 짓고 난 날. 왜 그래요 이게? 내용 연수를 알려고. 지금 요즘 MZ세대 얼쭉신이라고 있더라고. 얼쭉아는 뭐예요? 얼쭉아. 얼어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얼쭉아인데 얼쭉신은 뭐예요? 그럼 얼쭉신. MZ 쳐봐 빨리 휴대폰에 얼쭉신. 얼어죽어도 신축 아파트래요. 얼쭉신. 신. 아, 제가 발음을 잘못했나? 얼쭉신. 한번 찾아봐. 얼쭉신 나오는지. 얼쭉신, 얼쭉아, MZ들의 그 얼쭉신 나오는지 한번 찾아봐 빨리 진짜로. 나와요 안 나와요? 얼쭉신 안 나와? 에? 나와요 얼쭉신? 에? 얼어죽어도 신축 나오죠? 아니 중개업 하려면 이게 셀링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신축이 좀 더 비싸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비싸는데 물어보면 얼쭉신 모르세요? 이렇게 하면 그 뭔데 물어보면 인터넷 여기 검색해 드릴게요 해가지고 얼쭉신 쳐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 MZ들이 얼쭉신이라서 그래서 자꾸 더 올라가는 거예요 신축이. 그걸 트렌드라고 그래요. 좀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도 중개업 하려면 얼쭉신. 얼쭉아를 알면 얼쭉신도 알기 쉽죠. 신축은 잘 되겠죠. 지은 지 얼마 안 된 거는. 또 이게 주택법에서 하자보수 보전기간이 10년이잖아요. 최고 긴 게 뭐 제 아무리 소모품이라도 거의 1년은 되죠. 하자보수가 그 1년, 2년, 뭐 3년 이런 게 있어요. 그 하자, 예? 그 다 달라요. 소모품 같은 거는 뭐 1년짜리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주택법에 있잖아요. 하자보수 보전기간, 의무기간. 그러니까 신축이 뭐 하자가 있으면 단열도 안 되고 그러면 다시 해달라고 하면 해주죠. 그 뭐라고 뭐라고 하지?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사전점검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그거 다 적어가지고 메모 적어가지고 붙여놓으면 다 고쳐주잖아요. 진짜 사전점검할 때 저도 한번 옛날에 가보니까 막 바닥이 적적 갈라져 있더라고. 그 무섭더라고. 무너질 것 같은데 근데 안 무너진다더라고요. 발코니 가보니까 막 적적 갈라져 있어. 그 나중에 하자 뭐 어떻게 그냥 페인트 칠만 했는지 다 고쳐놓기는 고쳐놨더라고요. 자,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가짜 매물 올리면 안 된다. 이거 500만 원 이하가 데려옵니다. 중개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예를 들면 광고를 그 뭐 지번도 광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인터넷을 하려면 몇 번지 그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 지번에 가보니까 없어. 건물이 있다고 전원주택이라고 돼 있는데 전원주택이 없어. 그 지번에. 여기에 해당되는 걸 없는 걸 올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막 매물 많은 것처럼 하려고 그냥 아무거나 올려놓는 사람도 있다고. 그 다음에 중개상물 가격 등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가장된 표시광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의뢰인에게 피해가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광고. 그 다음에 가번에 중개사물이 존재하지만 실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표시광고. 존재하지만 실제 중개할 의사가 없는 표시광고. 그 다음에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거래조건 등 중개사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 이게 대한 구체적 사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를 해놨어요. 제가 그 아까 다른 중개업소에 올려놓은 걸 자기도 올리고 이런 게 그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거래 완료해가지고 올려놓은 거 이런 거는 개별 기준 500만 원 이하가 되는데 개별 기준이 250만 원이에요. 그 개별 기준까지는 우리 암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험에 나오면 그냥 뭐 찍을 수밖에 없어요. 가태료 개별 기준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암기하기 어렵다고요. 그냥 500만 원 이하가 되는데 무조건 500이 아니라고. 옛날에는 무조건 500이었는데 지금은 거래 완료해가지고 올려놓으면 그 250만 원이에요. 개별 기준이. 250만 원이면 공무원이 50% 깎아줄 수 있죠. 그럼 125만 원. 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빨리 내면 20% 또 깎아주잖아요. 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절차입니다. 모니터링 수탁기관은 모니터링을 수행하려면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나면 그 결과 보고서를,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시 모니터링은 업무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결과 보고서를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제출하여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나면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요약지 57페이지 5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시험에 낸다면 이런 거 30일, 15일 숫자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10일 이런 거 15일로 바꿀 수 있죠. 30일, 15일, 15일은 암기 프린터 49번에 있고요. 암기 프린터 49번, 49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잖아요. 동그라미 8번. 그 다음에 30일, 30일은 어디 있어요? 30일은 암기 프린터 35번에 30일이 35번에 12번에 있잖아요. 12번. 35번에 12번. 그 지금 인터넷 표시광고 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가태료 부과가 많이 되고 있다고요. 허위매물 이런 거 올리는지 보려고. 자, 그래서 수시 모니터링의 경우 다음 연도 모니터링 계획서를 매년 12월 말까지 제출해야 된다. 수시 모니터링이 아니라 무슨 모니터링? 기본 모니터링. 기본 모니터링입니다.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제출합니다.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이 아니고 30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X.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은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7일이 아니고 10일이었죠. 10일. 7일, 10일 이런 거는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거예요. 왜 7일이냐 고민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전속 중개 계약부터는 식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